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키키는 설렜습니다. 혼자 스스로 새로운 무언가를 해낼 생각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우연히 만난 다른 견습마녀의 특별한 재능을 보며 겨우 날 줄만 아는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괜찮은 걸까? 낯선 도시에 머물 곳도 생기고 배달 일도 시작하게 되었지만 키키의 이 고민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그 고민은 더욱 증폭됐죠. 그런 고민이 폭발했던 건 아마도 청어파이를 배달하던 그때였을 겁니다. 힘들지만 밝고 씩씩하게 마녀라는 직업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손녀의 차가운 시선과 자신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그녀의 환경은 자신의 존재를 의심했던 키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합니다. 결국 키키의 마법은 약해집니다. 더 이상 하늘을 날 수도 지지와 대화할 수도 없게 된 거죠.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으로 보면 지금 키키가 겪고 있는 건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충분히 유능한가를 묻는 단계에서 제대로 답하지 못해 열등감이 생겼고 그 열등감을 아는 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나는 마녀로서 충분한가 라는 미해결 질문이 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위기를 안겨준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사춘기의 위기를 지나는 키키 곁에는 좋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키키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르슬라는 날지 못할 땐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주었고 할머니는 키키를 위해 케이크를 구워주었고 오소노 씨 부부는 그저 묵묵히 키키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 톰보가 위험에 처한 순간 키키는 자신이 날아야 하는 목적을 발견합니다. 마녀이기 때문에 혹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자발적 의지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사춘기는 원래 그런 겁니다. 나의 초라함에 실망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잘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자라납니다.